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단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 제한이 풀리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큰데요. 이 중단됐던 중국 노선도 재개되고 여행업계도 중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 유커 특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청주공항은 중국 장가계와 연길 노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운항이 중단된 뒤 4년 반 만입니다. 올해 말에는 정저우와 하이난성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노선 운항이 중단된 사이 올해 들어 7월까지 청주공항을 이용한 중국인 수는 1,463명으로 4년 전인 2019년 13만 9천 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도내 관광업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중단됐던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추가 노선을 띄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말 이후 또는 내년에 됐을 때 중국의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고 청주에서 출발하는 중국 노선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직원을 감원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여행업계도 직원을 충원하고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청남대가 있고요. 또 그리고 물안주재단이 있고요. 초정의 초정 약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아주 성형 잘 보는 일부 병원이 있고요. 충청북도도 청주공항과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등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중국 현지 여행사와 관광 전문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단품 관광지와 함께 호수와 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중국인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유커 유치에 나선 가운데 충북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 문화, 쇼핑 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계곡이나 하천에서 순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서객 부주의가 큰 원인이지만 지자체의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물에 빠진 10대 남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이 남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제 친구들과 괴산군 쌍곡계곡으로 막바지 여름 피서를 왔다가 성인 키보다 깊은 수심 3m 지점에 빠져 변을 당한 겁니다. 제가 건너가다가 하나가 안 오더래. 그 돌아서 보니까 물에 들어 hov덕 뺏겼더래.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인명구조 장비 보관함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사망사고 후에도 현장에는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안전조치 구명함이라든가 로프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설치한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해놨네. 위험을 알리는 어떠한 표식도 없어 피서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관리 주체인 괴산군은 사고 현장이 물놀이 관리 지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뒤늦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관함에 안전장비를 채워놨습니다. 계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비가이 지역까지 저희가 이제 안전요원은 못 하고 있고 내년에는 거기도 관리 지역 이제 지정을 검토해가지고 아마 그쪽도 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여름철 익사 사고는 136건. 하천과 계곡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바닷가에서 변을 당한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순환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교사노조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충북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건의서를 통해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수업방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와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도 포함됐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취임 후 발탁한 정무라인 3명이 사의를 밝혀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부교육청에 따르면 별정직인 5급 1명과 6급 2명 등 3명의 정무비서관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일괄 사의는 말실수 등으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윤건영 교육감이 비서진 인적 구성을 새로 짜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7년 부족한 농촌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지만 해마다 이탈률 증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괴산 지역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콩밭에서 병해충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올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 노동자들입니다. 인근 지역에선 수십 명의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넉 달 동안 30명의 노동자 중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orean is very good use for working farm. Talking about Philippines, Korean knife is very good.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자치단체와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월급제로 고용해 농가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농민들은 일손 부족을 해결할 단비 같은 지원인데다 일반 용역 인건비의 70% 수준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데 농협에서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는 관계로 지금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체류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자치단체와 농협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노동 환경의 고충을 해결하고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이제 중요하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가면서 그분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도 많이 청취를 해서 괴산군은 코로나 팬데믹 전 3년 동안에도 계절 근로 이탈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제천 한방 명이촌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3명이촌과 달리 1, 2명이촌은 민간 운영에 의존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 수산면에 자리한 제천 한방 자연치유센터입니다. 한방 특화 도시를 내건 제천시가 세 번째 한방 명이촌을 기치로 지난 2014년 문을 연 곳입니다. 당초 조성했던 대형 목욕탕은 없애고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해 다음 달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부한 관광 자원과 저희 저희 자연치유센터 시설을 연계해서 이제 계절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앞서 조성된 인근의 다른 명이촌은 사정이 어떨까? 제천시가 지난 2010년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9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제1 한방 명이촌입니다. 산채 건강마을 안에 조성된 한방 체험 공간으로 한 해 이용객이 10,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숙박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명이촌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임대료랑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이촌이 공실이 돼 있어요. 인근에 위치한 제2 한방 명이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1 명이촌과 비슷한 시기 7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은 3년째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식사를 위주로 운영되던 이곳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1, 2 명이촌의 공통점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건립했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처음부터 민간에 있다 보니 지자체의 관리 기간 10년이 끝나면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현재 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제천이 한방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조성된 한방 인프라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인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만 원 한도 내에서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여성에 대한 가사 서비스와 난자 냉동 시술비 2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역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4개 시도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1:1 치료나 난도가 높은 치료가 많아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 의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필수 인건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시가 상당구 대성동 일대에 18억 원을 투입해 인공폭포인 당산폭포를 착공했습니다. 당산폭포는 최대 높이 8m에서 3갈래로 퍼지는 복합 인공폭포로 자연석을 활용해 폭포를 만들고 다양한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됩니다. 당산폭포는 운천폭포와 청석굴폭포에 이어 청주의 3번째 인공폭포로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